가 선박의 왼쪽을 딱 치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그 약한 부위를 쳤기 때문에 배가 왼쪽으로 급선회를 합니다. 급선회를 하면 위에 있던 콘테너가 떨어지고 또 안에 있던 또 화물이 옆으로 쏠립니다. 그러는 동시에 얼마 없어서 배는 멈춥니다. 그래서 배가 한 30도 정도 멈췄을 때 이 선박 안에 있는 격벽의 수밀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바닷물이 이제 침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배는 뭐 하루 이상 또 몇 달씩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세월호 같은 경우는 수밀문이 열려 있어서 2시간도 채 안 되는 상황에 배가 침몰하고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의 삶의 기록과 추억을 남기고 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백공TV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조회수와 인기 그리고 재미는 뒤로 하고요. 시청자분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들 중 제가 경험상 아이들과 가정에 도움이 됐던 것들 그리고 응급처치, 음식 또 그리고 발명, 인테리어 등 제가 직접 하고 전문으로 했던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래전에 원양 항해사로서 5년 넘게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몇 개월 후면 세월호 참사 10년이 됩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원인을 일반인 시민들 편에서 쉽게 알 수 있고 또 구체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된 설명이나 기록 또는 영상 같은 것이 없어서 저 나름대로 항해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추론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로만은 설명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선박 2척을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척은 정상적인 선박입니다. 그래서 뭐 보건용이라든가 또 침수라든가 그런 데에 일반적으로 안정된 선박이고요. 또 이 선박은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세월호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2척을 비교하면서 이제 설명하면 사실에 근거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의혹들이 많이 풀리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세월호 사고 당시 바다의 날씨는 너무도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어선도 아니고 큰 여객선이 넘어지고 침수되고 빠른 시간에 배가 침몰되는 상황을 보면서 저는 분노를 넘어 황망함에 참 힘들었습니다. 또 그 중에 또 이상한 것 2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객선이 침몰하는데 그 주위에 구명보트가 펼쳐지지 않는 점, 또 그리고 탈출하는 승객이 너무 적어 뭔가 크게 잘못됨을 느끼고 안타까워할 때였습니다. 그때 특보 소식이 있었죠.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이 선박이 급선회하면서 침몰됐다. 그 말고는 다른 이유에 대해선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항해사 생활을 했던 저는 납득할 수 없었고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이후로 첫 번째, 여객선인 경우 항해 속도대와 또 넓은 바다에서는 배의 방향을 바꾸는 변침 시에는 조타수가 항로 변침각을 5도 이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 조작하면
배가 흔들리고 또 선장이 불요령이 있고 또한 위험할 수 있어서 변침각을 최소한으로 적게 합니다. 또 혹 조타수가 조타각을 잘못했을 때는 같이 근무하던 항해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고의로 배를 급선회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두 번째, 조타각을 5도만 주었는데 조류의 영향으로 조타각이 많이 치우치는 경우입니다. 그런 때는 조타수가 반대로 조타를 또 합니다. 또 문제가 되었을 때는 또 항해사가 바로 조치하기 때문에 조류에 의한 급선회는 일어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 제기되는 것은 선박 외부 충격설이 있는데요. 선박이 외부의 충격으로 배가 급선회할 정도의 충격 시에는 탑승자들이 느끼는 충격이 너무 커서 외부 충격이었으면 영상과 문자 기록이 있을 것인데 다른 많은 영상과 문자는 있어도 선박 충격에 관한 어떠한 영상이나 문자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상에서 자동차가 사소한 접촉 사고만 있어도 그 충격이 커서 심리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선박 전복이 될 정도의 충격이 있었는데도 심리적인 반응에 대한 승객들의 영상이나 문자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침몰의 원인을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이 부분은 완전히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급선회를 추측할 수 있는데요. 자, 처음에는 조타 장치 중 일부가 고장으로 인해서 급선회한 경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톱니가 1에서부터 35도까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톱니를 제어하는 또 다른 톱니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조금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타수가 5도만 톱니를 줬는데 이 톱니가 제 역할을 못해서 35도까지 이렇게 제껴지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조타수나 항해사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그거는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확률적으로 아주 희소하지만 조타수가 악의적으로 변침한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선박은 최고의 속도에 최고의 각을 줘도 넘어지지 않게끔 일반적으로 복원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또 저 경우도 예전에 조업할 때 최고의 속도로 갔는데 선원 하나가 뒤에서 뛰어내려서 그 선원을 구조하기 위해서 최고의 속도에 급선회를 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회복 불능으로 가는 경우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경우는 빈 선박으로 있을 때 이 안에 수평수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또한 무게중심이 없을 때 급선회를 했을 때는 이 배가 넘어집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선박이 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복원력이 확실히 잡히지 않은 상태,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에서 조류가 선박이 트는 쪽으로 쳐버리면 이게 배가 침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나중에 이 말미 쪽에 직접 시연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크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세월호가 넘어지고 나서 침몰하기까지의 시간이 참으로 짧았습니다. 세월호 침몰 시 바다 상태가 너무나 잔잔했고 맑은 상황에서 세월호 같이 큰
선박이 너무도 빠른 시간에 침몰했다는 것은 저가 선박을 아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어선인 경우에는 배가 작고 또한 안에 공간들이 말하자면 격벽들이 없고 또한 수밀 문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오픈된 그런 선박이라서 이게 넘어지면 급격하게 침몰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같이 큰 여객선이 넘어지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 세월호 같이 큰 여객선은 상부 하부에 많은 공간이 격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벽마다 수밀문이 있어서 잠그기만 잘하면 밀폐식이라서 넘어지더라도 뭐 한 달 혹은 몇 달씩 넘어진 상태에서 침몰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세월호는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몰했다는 것은 선박의 상부 하부의 공간인 격벽의 수밀문을 직원들이 편의상 열어놓은 상태에서 수밀문을 고정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기울어질 때 선실과 수밀문이 닿지 않는 빈 공간인 그 벽안으로 바닷물이 급격하게 채워지고 또 그로 인해서 짧은 시간에 세월호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자, 이제 또 하나를 시연해 드릴 건데요. 조류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조류 또는 해류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이 강합니다. 해상에서 보이는 쓰나미 못지않게 수면 밑에서 밀치는 힘은 상당히 강합니다. 세월호가 자축으로 이렇게 직진하다가 세월호가 우회전을 하려고 각을 줍니다. 각을 주면 이게 원심력으로 인해서 세월호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지만 정작 힘은 왼편에 힘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급선회로 인한 원심력이 생기고 또 세월호는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지만 왼쪽에 힘이 강하기 때문에 조류가 왼쪽 편으로 치면 갑자기 급선회를 하면서 배가 기울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경주용 오토바이 경기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오토바이가 회전하는 쪽으로 오토바이가 기우는 걸 봅니다. 이 기우는 것은 회전력에 의한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토바이가 회전하는 쪽으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왼편으로 넘어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더 지면화가 가깝게 붙으려고 합니다. 특히 속도가 빠르고 또한 트는 각도가 빠를 때는 더더욱 지면하고 밀착하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세월호가 항해가 취소되었다가 또 2시간 만에 급하게 이제 출항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박의 수평수와 또한 화물이 고정이 되지 않고 그 화물과 수평수가 저의 예상으로는 왼쪽에 위치해서 선박이 왼쪽으로 약간 틀어진 상태에서 항해를 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살짝 쉰 상태에서 쭉 가다가 변친점에서 배가 이제 오른쪽으로 틀다가 그 원심력에 의해서 왼쪽으로 이제 배가 넘어지고 또 그 넘어짐과 동시에 앞쪽에 있던 화물이 쏟아지고 또 내부에 있던 화물이 쏟아지면서 배는
이제 45도 각도로까지 넘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또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겹벽이 있는데 그 안에 수밀문이 이제 닫히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닷물이 급속도로 들어와서 이제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가지 않았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이제 두 선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선박 같은 경우는 이 무게 중심이 이 밑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샤라고 해서 무거운 것을 이 밑으로 이렇게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적인 배 같은 경우는 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입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또 빠르게 멈춥니다. 그렇지만 불안정하고 또한 복원력이 확보되지 않는 선박인 경우는 이렇게 중간쯤에 무게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와샤가 중간쯤에 있어서 이 선박 같은 경우는 넘어지면 천천히 움직이다가 이제 중심을 잡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도로 같이 틀었습니다. 이제 놓겠습니다. 자, 확연히 틀리죠? 자, 이거는 잘잘잘잘 하면서 딱 멈추고요. 이거는 크게 돌면서 이제 멈추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이제 시연해 드릴 거는 화물을 엮고 그 안에서 배가 빨리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이제 또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시연할 것은요, 세월호 같이 큰 선박이 급격하게 넘어진 상태에서 침몰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설정했습니다. 이 선박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선박으로 이 중간에 구멍을 한 6개 정도만 뚫었습니다. 근데 이 선박 같은 경우는 그 외벽 수밀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구멍을 그 2배의 가량으로 뚫어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선박이 어떻게 되는지, 정상적인 선박과 또 수밀문이 열려 있는 선박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확연히 틀리죠? 이게 수밀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선박이 빠른 속도로 이게 바다 밑으로 이렇게 침몰을 먼저 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선박이기 때문에 침몰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좀 이해가 쉬울 걸로 봅니다. 이제 배가 왼쪽으로 살짝 치우친 상태에서 추락한 걸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자, 배가 이렇게 출발을 하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변침하려는 그 시점에서 뭐 고이든 또 배 고장이든 어쨌든 5도만 틀어야 되는데 이제 배가 35도로 급하게 틀어집니다. 급하게 틀다 보면 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칩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서 이제 속도와 또한 트는 힘이 있다 보니까 원심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틀면서도 왼쪽으로 가려는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때 조류가 선박의 왼쪽을 딱 치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그 약한 부위를 쳤기 때문에 배가 왼쪽으로 급선회를 합니다. 급선회를 하면 위에 있던 콘테너가 떨어지고 또 안에 있던 또 화물이 옆으로 쏠립니다. 그러는 동시에 얼마 없어서 배는 멈춥니다. 그래서 배가 한 30도 정도 멈췄을 때 이 선박 안에 있는 겹벽의 수밀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바닷물이 이제 침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배는
뭐 하루 이상 또 몇 달씩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세월호 같은 경우는 수밀문이 열려 있어서 2시간도 채 안 되는 상황에 배가 침몰하고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또 다른 판단들이 있겠죠. 제가 판단하는 이 판단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다음에 올릴 영상은 세월호 참사 책임 소지와 또 잘못된 작업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